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너무 많아져서 주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한정된 인터넷 주소를 마치 마법처럼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기술, 서버네팅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정리하는 아주 기발한 해결책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도서관에 수만 권의 책이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막 꽂혀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책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그냥 뒤죽박죽 연결되어 있다면 제대로 통신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엄청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서브네팅이라는 아주 똑똑한 정리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브네팅이 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걸 왜 꼭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 원리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네트워크의 큰 그림이 한눈에 쫙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정리법의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서브네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 개념부터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손글씨 노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서브네팅의 본질을 딱 꿰뚫는 문장이 하나 있죠.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큰 피자 한 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도로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서브네팅은요, 엄청나게 큰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목적지별로 여러 개의 작은 길로 나눠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차들이 뒤엉키지 않고 각자 목적지로 훨씬 빨리 갈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교통 정리를 해서 효율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서브네팅의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실용적이고 또 중요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서브네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노트에 그 해답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IP 주소 고갈을 막고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아끼고 또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서브네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죠. 자, 이 점들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연히 한정된 IP 주소를 아낄 수 있고요. 둘째, 불필요한 데이터 신호. 이걸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온 동네에 퍼져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걸 막아주니까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셋째, 만약 한 구역에 바이러스 같은 보안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구역으로 번지는 걸 막아주니 훨씬 안전해지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구역별로 나눠두니까 관리하기가 정말 편해집니다. 완전 만능이죠? 그렇다면 이 똑똑한 네트워크 분할 대체 뭘로 하는 걸까요? 바로 서브넷 마스크라는 아주 특별한 자를 사용합니다. 이 서브넷 마스크가 IP 주소를 딱 보고 여기까지가 동네 주소고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집 주소야 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브넷 마스크가 하는 일은요, 진짜 딱 하나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IP 주소라는 긴 숫자 위에 투명한 필름을 하나 딱 올려놓고 자, 여기까지는 이 동네 모든 집이 공유하는 네트워크 주소고 이 뒷부분은 각 집을 구별하는 고유한 호스트 주소야 라고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 경계선 덕분에 우리가 수많은 기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을 실제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라는 이 두 개 퍼즐 조각을 맞춰서 우리 네트워크의 진짜 주소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원리만 알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IP 주소랑 서브넷 마스크,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바로 내 컴퓨터가 속한 특정 서브넷,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대표 주소가 되는 겁니다.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IP 주소랑 서브넷 마스크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 즉 이진수로 바꿔요. 그리고 두 이진수를 위아래로 놓고 AND 연산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두 숫자 모두 1일 때면 결과가 1이 되는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이 계산을 통해 나온 최종값이 바로 그 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의 고유한 아이디가 되는 거죠. 이 연산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에서 1로 표시된 부분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동네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주소라서 이 동네의 모든 기기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0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 집을 나타내는 호스트 주소라서 각 기기마다 고유한 번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개념들이 실제 회사 같은 환경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 안에 있는 영업팀, 개발팀, 마케팅팀처럼 각각 사람 수가 다른 부서를 위해서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노트는 사실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120명이 쓸 네트워크, 50명이 쓸 네트워크, 그리고 10명이 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각기 다른 크기의 그룹을 위해서 하나의 큰 네트워크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낭비 없이 딱 맞게 쪼갤 수 있을까 하는 실전 문제인 거죠. 자, 먼저 가장 규모가 큰 120명 그룹을 위해서는 /25라는 크기의 네트워크를 할당합니다. 이 /25가 서브넷 마스크를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요. 이게 128개의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20명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주소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 겁니다. 다음으로 50명 규모의 그룹에는요, 그것보단 조금 작은 64개의 주소를 제공하는 /26 네트워크를 배정합니다. 역시 50명을 위한 맞춤형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0명의 소규모 팀에게는 단 16개의 주소만 제공하는 /28 네트워크를 할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소를 나눠주니까 불필요한 낭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방금 보신 것처럼 각 그룹의 필요에 따라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주소를 할당하는 이 고급 기술, 이걸 바로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킹, 줄여서 VLSM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람 몸에 맞게 옷을 맞춤 제작하듯이 네트워크 크기를 정밀하게 재단해서 IP 주소를 단 한 개도 낭비하지 않는 아주 똑똑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서브네팅은 주소 개수가 약 43억 개로 한정된 IP4 환경에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IP6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소 개수가 거의 무한에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브네팅은 주소를 아끼는 목적보다는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브네팅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효율과 질서를 찾으려 했던 인간의 아주 창의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주소가 거의 무한해진 IPv6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 또 어떤 새로운 질서와 구조가 필요하게 될까요? 서브네팅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